자, 이번에는 2월 1일자 지방장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장 부분도 이번 주 공급 대책과 맞물려서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전개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주 현재까지는 지방장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좀 도표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2월 1일자 0.43, 지난주 0.36으로 광역시, 5개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주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전세 가격의 분위기는 지난주 0.14에서 0.17 조금 소폭 상승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 앞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수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지금 현재는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5개 광역시의 흐름은 지난 그 12월 19일 날 조정지역 발표 이후에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다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후에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그리고 다시 조금 살아나는 듯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그랬고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흐름이 조금 사람들의 심리를 꺾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방장의 전반적인 흐름, 특히 광역시의 흐름은 전세 가격은 좀 주춤할지 몰라도 매매 가격은 상당히 버티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매매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조금씩 더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부산의 매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0.43으로 좀 올랐다가 이번 주는 조금 주춤했죠. 0.38. 그런데 최근의 모습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1월 달 한 달간의 모습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0.3 몇 대의 상승률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부산장을 가지고 조금 주춤하다라든지 침체장이라든지 하락장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장으로 보여진다.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해운대, 수영 이런 움직임, 굉장히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움직임이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랬을 때는 지난 12월 달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쉽사리 지방 광역시의 움직임이 꺾일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지금 한 달간의 상황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산의 매매가 전반적인 상승률은 주춤하고 올라가는 폭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흐름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주춤할 만큼 주춤했고 다시 어느 정도 조금 하방을 받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자, 전세가 부분은 뭐 여전히 좀 주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전세가 부분을 극히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전세 가격은 조금 하향 조정된 상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대구를 볼까요? 자, 대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구가 0.43으로 또 오히려 지난주에 비해서 올라온 모습을 보입니다.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시는 매매가의 상승률 자체가 조금 주춤해지다가 다시 강하게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호재가 많은 달서구 지역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좀 떨어졌다는 판단하에서 좀 신고가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지금 보면 주변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0.14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전세 가격도 받쳐주는 듯한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부산, 대구 할 것 없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제 외부 수요가 좀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이 지방장이기 때문에, 이 광역시 쪽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입주 물량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하고 맞물리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조정 지역의 지정이
지방장에 급격한 뭐 침체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상황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이번 주에 드는 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구의 매매가 여전히 강하게 버티는 모습 보이고 있죠.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은 없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의 상승률 자체가 지난 12월 19일 이후에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죠. 근데 2주 정도 주춤하고요. 그 이후의 모습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상승세는 그 이전과 똑같이 상승장 자체가 다른 지역, 부산이나 대구와 같이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쪽 광주 지역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장 재미있는 장이 이번 대전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전장 같은 경우는 그 투기 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전의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먼저 그 규제를 받았고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0.83 매우 높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중심이라고 하는 유성구와 서구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흔히 말하는 갭벌리가 일어나고 갭 메우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순환매가 나타나고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대전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움직임이 좀 적다라고 얘기하는 동구라든지 중구의 움직임 중에서도 중구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강하게 이번 주. 그 다음에 몇 주간에 걸쳐서 그 다음에 동구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 사실 대전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사실상 부산과 대구의 흐름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반대로 강한 모습을 만들게 됐던 게 이 세종의 강한 모습이 오히려 이 주변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대전 자체의 가격 평가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의 가격 상승에 따른 대전의 가격 비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유성구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즉 세종이 이제 흔히 말하는 갭을 벌리는 중심지가 돼버리고 유성구가 중심지긴 하지만 세종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한 중급지 정도 역할을 하고 쉽게 말하면 한 지역처럼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일단 뭐 광역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지역 그리고 세종시라고 하는 호재가 굉장히 다발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역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더 계속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워낙 세종이 강하게 치고 나갔기 때문에 대전의 움직임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다시 한번 순환매장이 대전에서 강하게 일어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장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그때는 이제 세종시라는 게 없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대전 자체로만 보고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저 역시도 이번 장에 있어서 대전의 움직임이 상당히 재밌게 느껴지고 있는 정도로 대전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대전의 움직임, 최근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즉 조정 지역은 먼저 지정이 됐지만 어느 정도 그 흔히 말하는 사람들의 조정 지역 지정됐을 때 심리적 위축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이어지고 온 상태 그리고 그 주변의 움직임이 세종의 강세 뭐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리면서 결국 아주 큰 그림으로는 세종의 갭 메우기 형식으로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유효소가 많은 이 지역의 움직임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자,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이 움직임이 당분간은 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밑에 보시는 울산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산의 움직임은 조금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는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금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움직임이 매매가의 움직임이라든지 전세가의 움직임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조금 울산은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광역시급 중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울산이 지금 가장 심리적으로 좀 위축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모습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주 물량이 뭐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살아나는 부분도 존재하지 않을까. 지금 부산의 모습처럼, 그리고 대구의 모습처럼 좀 더 살아나는 모습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탄탄하게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5개 광역시 부분, 매매가 상승률 보시는 것처럼 12월 19일 조정지역 발표 이후에 주춤하다가 다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이 5개 광역시 전체 중에서는 이 대전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받쳐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세 가격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역시 정도라면 투자든 실거주든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드는 이번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지방을 한번 봐야겠죠. 자, 강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 이번 주 0.25 조금 상승했죠. 0.15 3개월 동안 상승률, 그 다음에 최근 5주간 상승률 0.12였는데 이번 주에 상승률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의 움직임까지, 다다음 주의 움직임까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과 원주의 강세를 기준으로 하고 춘천도 약간 주춤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에 비해서는 조금 살아난 듯한 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0.15에서 0.09, 뭐 0.09라면 뭐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천의 움직임이 조금 세게 나왔지만 나머지 지역의 움직임이 별로 강하게 나온 모습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북 지역으로는 아직까지 사람들의 관심도가 집중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자, 반면 충남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비조정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아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이번 주 잠깐 주춤하는 듯한 0.44, 0.16, 이게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만, 그래도 비조정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충북보다는 충남의 아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전반적으로 지방장의 움직임이 좀 주춤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비조정 지역이 조금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바로 조정 지역으로 지정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아산의 움직임은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그리고 공주의 움직임도 여전히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움직임은 세종의 여파에 영향을 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북 지역을 좀 봅니다. 전북, 전남, 그리고 제주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북권,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전주 움직임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부산 지역의 움직임이 강하죠.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군산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보셨던 충남의 아산, 그 다음에 전북의 군산 지역으로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사실상 군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지만 워낙 그동안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지리적, 그 다음에 회사 문제들, 회사가 없어진 곳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군산의 시세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낮았던 그런 모습이 오히려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구간이라고 판단되고 사람들한테 관심도를 좀 더 높게 보이게 만들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는 장이기 때문에, 지방장의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지역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뭐 어느 정도 이 강세는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전남 지역은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네요. 전남 지역, 그리고 제주권, 제주 서귀포권의 움직임도 역시 큰 움직임은 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북 지역을 좀 봐야겠죠. 자, 경북 지역은 지지난주부터 지난주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남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전반적으로 주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구가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구미와 경산 쪽의 움직임이 조금 여전히 강한 모습.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혹시 주춤한 거는 좀 맞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전반적인 큰 흐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경남 지역 같은 경우도 이번 주는 0.14로 좀 많이 좀 주춤했네요. 주춤했고, 그리고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던 창원의 성산구 이번 주에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진해구의 모습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산 회원구 지역도 몇 주간에 걸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양산, 김해, 그리고 진주 지역,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조금 흰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거제 지역도 조금씩 상승폭을 계속 유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남 지역의 움직임은 그래서 좀 주춤한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풍선 효과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일단 강원권의 경우는 눈에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나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북 지역은 움직임이 좀 별로 없는 듯하다. 그 다음에 충남 지역은 아산으로의 풍선 효과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북 지역은 군산 지역으로의 움직임. 그 다음에 전남 지역은 조금 전남이나 제주 지역은 움직임이 조금 주춤하다. 경북 역시 주춤하고 있고 경남도 주춤하고 있지만 경북은 포항의 북구 지역, 그 다음에 구미 경산 지역, 그 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도 창원의 진해구, 그 다음에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진주, 거제 이런 식으로 풍선 효과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움직임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던 전반적인 지난 조정적 지정 이후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지난 그 지방장에 갑자기 분위기가 달아오른다는 모습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세를 보였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던 뭐 조정 지역 추가 지적이 되면 뭐 경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정부도 오히려 다른 쪽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름대로 비조정 지역에 대한 관심도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나름대로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분들도 살기 괜찮은 곳 위주로 비조정 지역이라도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방장은 지난 12월 19일 조정적 지정 이후로는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풍선 효과 역시 예전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소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방장의 큰 흐름이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오히려 이번 주 들어와서는 수도권으로의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경기, 인천 지역의 움직임으로 전환되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번 주 2월 1일자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장의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2월 1일자 지방장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음 주 이번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